네, 영회, 바탕모의고사 영회, 네 번째 모의고사 설명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는 각자 풀어보시고 만약에 어려웠으면 꼭 질문하세요.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틀렸으면 지금 비문학이 아니라 1, 2, 3번 중에 하나를 바로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 1, 2, 3번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오답 해보시고 오답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1, 2, 3번을 지금 4회차에서 계속 틀리고 있다. 그럼 반드시 나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뒤로 넘어가지 마시고. 자, 우리 지금 4번부터 볼 건데요. 인문지문이죠. 4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좀 많았어요. 4번부터 9번까지 문제 들어가기 전에 본문 잠깐 볼게요. 본문 내용 뭡니까? 앞부분에 내가 이렇게 표시해둔 부분들이 다 단어의 정의를 얘기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민본주의의 정의 아셨어야 되고 공론의 정의. 공론의 정의는 뒤에도 나왔지 얘들아. 공론이 뭐야? 공론은 천리와 인심에 부합하여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의견. 우리 모든에 항상 동그라미 쳤었죠? 그쵸?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의견. 공정성은 뭐냐? 이거 다 뒤에 다 나왔습니다. 공정성은 백성의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는 마음. 공심은 치자가 지닐 수 있는 마음. 치자는 자기 수양으로 천리를 체득하여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 그치? 여기에 정의들을 몰랐으면 뒤에 문제 풀기 빨리빨리 풀기 힘들죠. 그죠? 자, 뒤에 보면 지방사족은 하고 나와 있어요. 공론과 함께 이 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지방사족이죠. 지방사족이 어떻게 얘들아? 지방사족이 사림에서 원관직으로 점차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갖게 됐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바로 보면은 얘들아, 가는 모두 조선의 지방사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던 특정 집단,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방사족. 지방사족 중에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림이 중앙정치 세력으로 부상, 언관직이 중앙정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상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는 그런 과정 나오지 않죠. 나의 내용 잠깐 볼까요? 나에서는요, 시대 순서대로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대 순서 어떤 거 얘들아? 자, 16세기 이후 조선의 지방사회에서는 하면서 초기에 향회 나오고, 초기에 향회가 분홍층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분홍층을 만나서 변화한 향회가 19세기에 들어서 다시 어떻게 변형되는지 쭉 나옵니다. 향해의 변천이 쭉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정약용의 의견이 나오죠. 그게 이 글의 구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에서는 특정 집단이 나오긴 해. 뭐 분홍층. 하지만 분홍층은 중앙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여기서 나를 지워주셨어야 돼요. 자, 5번 볼게요. 공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우리 공론에 뭐 했어요? 정의 봤죠? 공론의 정의 보니까 천리와 인심에 부합하여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의견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하면 틀려요. 자, 그러면 석지를 다른 말로 바꿔 읽기 해봅시다. 천리를 체득하여 다른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 뭐라고 바꿔 읽어? 치자라고 바꿔 읽어야 되죠. 치자의 마음을 뭐라고 바꿔 읽습니까? 공심이라고 바꿔 읽어야 되죠. 공심을 통해서 공문의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왼쪽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답은 2번. 3번 소속된 사람의 의견 중 임금과 생각이 합치되는 의견 땡. 4번 분당 간의 소통이 아니라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5번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신문고 비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문고가 시행되고 있던 와중에 격쟁을 법제화한 거죠. 그래서 5번의 답 2번이고요. 2번 이 답인 걸 보면 얘들아 어떻게 하라고? 바꿔 읽기 잘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5번에 2번만.
6번 봅시다. 6번은요, 기업, 지방, 사족 얘기하는 거고, 가의 핵심 단어 중 하나죠. 나는 분홍증 얘기하는 거고, 역시 나, 그의 핵심 내용 중 하나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얘들아, 얘는 정말 한 2, 3초 만에, 2, 3초도 안 걸렸을 것 같아. 2, 3초 정도? 그래. 2, 3초 정도 걸려서 풀었을 것 같아요. 왜? 분홍층이 민회를 결성했다. 너네 읽으면서 도결이 뭔지, 통안이 뭔지, 그리고 민회가 뭔지, 밀란이 뭔지 핵심 단어들을 당연히 동그라미 쳐놨어야 됩니다. 지금 도결, 통안, 민회, 밀란은 정리해주면서 반드시 읽었어야 돼. 그런데 민회가 분홍층이 결성한 거예요. 분홍층에 반발해서 민중들이 결성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다. 뻔한 것도 없다. 얘들아. 6번에 답 4번. 7번은요. 정약용이 가와 같은 입장을 보인 이유. 얘들아, 이유 문제 나왔습니다. 이유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이유 문제는 바로 앞에가 답이라고 했죠. 당시 왕조 교체를 꾀하는 반역을 통해 패단을 시정하려는 밀란을 부정하였다. 왜? 따라서 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따라서. 그치? 따라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어디가 답이에요? 앞이 답이겠죠. 그쵸? 밑줄 쳐놓은 게 답이야. 사회의 폐단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나와 있어? 조선왕조의 문제나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딴 사람 잘못이라는 거죠. 세도 가문이나 관리 등 집권층의 폭정이지 왕조나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문장을 항상 찾아라. 혹은 앞문단의 내용을 찾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7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이어서 보죠. 8번 답은요. 얘들아, 정조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정조는요. 임금이 공무원 형성의 주체임을 공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이 공무원 형성의 주체임을 널리 알렸던 이라고 하면 틀리죠. 그죠? 얘도 복잡하게 해놓고 문제가 꽤 간단했죠. 8번에 답 2번. 9번은요. 답 5번입니다. 두 번째 비문학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비문학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근데 뭐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지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맞춰야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이 앞에도 쭉 정의를 알아놔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행정청이 뭐였는지, 공권력 행사를 처분이라고 하고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라고 하는구나.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을 구분하시고 기속행위가 뭔지 재량행위가 뭔지 구분해 주셨어야 돼요. 정의에 나오는 그대로 표시하면서 읽었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찾아보래. 여기 얘들아 지금 봐봐. 판단 여지를 두지 않은 법규는 뭘로 바꿔야 된다? 기속행위로 바꿔 읽으시고 처분의 효력과 관련한 조건이나 기한명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얘는 기속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재량행위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기속행위는 재량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조세감면과 달리 조세 부과는 했는데 얘들아 조세는 다 통틀어서 재량행위로 고려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마찬가지 두 개 구분할 이유가 없었다. 3번 행정청은 처분의 위법성이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아니야.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적이면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었다. 오케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죠.
잘해봐야 돼 얘들아. 역시나 읽기만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다 맞출 수 있다. 특히나 이런 뭐 조건에 관한 것들은 표시해가면서 사회지문 내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기술도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얘들아, 인문지문, 기술지문보다 사회지문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지문들이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 중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하는 내용이 많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3번처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 나와 있죠. 처분 당시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해당 처분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자, 하자만 있었으면 행정청은 충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야. 11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취소와 철회를 구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근데 얘도요. 지금 보면 자 5번이 답이야. 왜 적절하지 않은가 봅시다. 니은은 기업과 달리 처분 시점에 있었던 사정에 의해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다라 그랬는데 두 개가 바뀌었어 얘들아. 지금 보면 니은이 이런 게 아니라 기업 취소가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철회 말고 취소가 처분 시점에 있었던 사정에 의해 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니은은 어떤 경우? 어떤 경우에 철회? 처분 시점 말고 처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적법한 사정에는 여기 쭉 나와 있고 여기 처분 이후에 해당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처분 이후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때는 뭘 할 수가 있다? 철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의 답은 5번. 12번 가해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죠. 가해 이유 바로 앞에를 보셨어야 되죠. 지금 가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면 친입적 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공익적 요구가 전제되므로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공익의 수준을 비교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결국에 앞에 문장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여기 문장이 기네요. 엄청 기네. 그치? 수익적 처분에 대한 취소나 철회는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크므로 당사자에게 취소나 철회의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하네? 취소나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이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때만, 그러니까 공익이 클 때만.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 가의 경우에는 어때요 얘들아? 제3자한테 영향을 안 끼친다고 얘기하고 있어. 행정청은 당사자가 투자한 자금 등의 손실을 어떻게 한대? 보상해야 되고, 반면에 침입적 처분에 관한 것은 당연히 공익적 요구가 전제되는데 제3자에 대한 효과가 없어. 철회하든 말든 공익이 손상되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대로야.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이익도 부합하고 공익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1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아봅시다. 얘는 몇 번이 답입니까? 답 4번이었어요. 얘들아 지금 봐봐. 이 밑에 갑의 을에 대한 사용 허가가 철회했어.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을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철회 처분이 내려졌다면 철회했던 거를 다시 취소하는 거야. 자,
취소할 때 그 효과가 원칙상 장래를 향하여 발생했겠고 얘들아 원칙상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도 치고 x도 쳐야 되죠. 얘들아 지금 봐봐. 본문에 보면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원칙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는 보이죠? 그래가지고 잘 안 보이는 애가 여기 실수의 효과는 원칙상 처분 시점으로 소급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얘들아 이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장래를 향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원칙상 장래를 향하여 원칙상은 처분 시점으로 소급돼야 되는 거죠. 취소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16번인가요? 네. 13번. 13번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14번부터 새로운 지문이 나오죠. 얘들아, 세 번째 지문 잠깐 볼게요. 혈압에 대해서 나오는데 혈압은요, 내가 밑줄 쳐놓은 거 봐봐, 얘들아. 밑줄 안 칠 게 없다. 밑줄 안 칠 게 없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정보량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정보량만 많지 순서나 구조를 꼬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 니네 작년 9월에 3학년들이 봤던 비타민 K 관련한 지문은 순서를 교묘하게 뒤집어놨기 때문에 어려웠어. 하지만 얘는 그렇게 순서나 구조가 어려울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 오히려 앞에 것들보다 쉽게 풀 수도 있었다. 이 혈압의 상승에서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이 부분. 내분비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자율신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특히 내분비계가 이렇게 과정들이 좀 길어서 그렇지 이거 말고는 앞뒤로는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죠. 자, 그래서 14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래. 1번 얘들아 고혈압의 정의 당연히 표시하셨어야 되죠. 그쵸? 고혈압의 정의가 뭐야? 밑에 나와 있죠? 수축기에 160 이상이어야 되는데 120이라 그랬으니 당연히 안 되고 심장 수축력이 증가하면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당연히 어때 얘들아? 당연히 많아지죠. 그쵸?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은 하고 정리해놨죠. 얘들아 1문단의 정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봐봐. 혈압은 이거고 첫 번째 줄 동시에 얘와 얘를 곱한 거고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을 그대로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의 정의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고 이 부분이 뭐다?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 뿜어내는 혈액량에다가 혈액량이 심장 박출량에다가 뭐 단위 시간당 심장 박동 시인 심박수의 곱으로 뭘 나타내는 거야? 이 부분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수축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단위 시간당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3번 혈관 내피세포에는 하고 있는데 여기 엔지오 여기 봅시다. 여기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부신피질과 달리가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죠? 자, 4번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보다 호르몬 분비 작용이 혈류 관련 시험체를 더 느리게 활성화시킨다. 맞아요. 얘들아
호르몬 분비 작용은 내분비계고요. 그쵸?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자율신경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 읽는다? 자, 써봅시다. 이 부분은요, 내분비계.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한다? 자율신경계. 자, 근데 누가 더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율신경계가 내분비계에서보다 빠르게 혈압이 상승한다. 왜? 특정 수용체가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 직접 활성화되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 4번 내분비계 작용. 내분비계가 더 느리게, 수용체를 더 느리게 활성시킨다가 옳죠. 이것도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 뭔지, 호르몬 분비 작용이 뭔지 바꿔서 읽었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죠. 자, 로자탄과 메토프로롤은 티아제닉의 인효제와 달리가 아니라 혈류 관련 수용체를 그리고 활성화하여도 아니고요. 둘 다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거죠. 지금 높아진 혈압을 높아지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혈류 관련 수용체를 억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15번. 윙크를 바탕으로 내분비계와 자율신경계의 작용을 이해하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네. 15번. 얘들아, 얘 적절한 거 4번 한번 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 그런데 얘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애초에 니네가 이 지문을 읽기 싫어하면 이 문제는 푸는 게 불가능해. 얘들아, 단어 하나하나 여기에서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뭔지 찾으셨어야 되고,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뭔지 찾으셔야 되고, 부신피질은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비되는 게 아니라 수용체로 작용을 하죠. 다른 데서 분비된 물질들을 받아들이는 애가 부신피질이죠. 그래서 틀렸고, 이것들을 왼쪽 질문에서 바로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찾아야지. 그치? 쉽게 찾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찾는 방법이라면 글자를 수목 그림 찾기 하듯이 보시면 당연히 어렵고요. 얘를 뭘로? 문장으로 접근하셔야 찾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죠? 자, 그래서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 콩팥에서 분비되는 물질, 그리고 부신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문을 읽으면서 미리 파악했었다면 얘를 찾기가 훨씬 수월했겠죠. 그냥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 요거 보고서 그것만 따로 찾으려고 하고, 콩팥 여기에서 콩팥만 따로 수문 그림 찾기 하듯이 찾아야 되고, 그러면 어렵겠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자, 콩팥의 작용을 보면 부신피질에서 혈관으로 알도스테론이 분비되면 콩팥에서 물이 혈관으로 재흡수되는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는 맞아. 그런데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는 게 아니죠. 봐봐. 혈관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된다? 혈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혈류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2번 땡. 3번은요. 혈관과 심장에 존재하는 압력 수용기가 혈압의 증가를 알아내면 심장에는 특정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혈압이 감소하면 특정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혈압 증가를 알아내면 특정 수용체가 활성화가 안 돼서 혈압이 낮아지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낮아지는 혈압을 어떻게 높이는지,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혈압이 올랐을 때 그 혈압을
수용체를 활성화하지 못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기전은 나와 있지만 혈압의 감소 대신 증가를 알아내서 이렇게 되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번에 3번 예 적절하지 않고 4번 콩팥과 심장세포 베타1의 수용체 활성화를 억제하는 물질은 심박수와 심장 수축력 상승을 막고 혈관 수축을 억제한다. 그대로 써 있죠. 그쵸? 그래서 4번 적절합니다. 5번 콩팥의 항이뇨작용을 억제하는 티아지드계 이뇨제를 장기간 투여하면이 아니라 얘들아 일정량 이상 투입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일정량 이상 투여하면 혈관으로 칼륨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치? 그래서 당연히 장기간과 일정량 이상은 다른 말이다. 이건 기준이 기간이고 얘는 한 번의 복용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리다. 16번 봅시다. 얘는요. 여기 마지막 치료법 봅시다. 투여량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는 대신에 로자탄을 티아지드계 이뇨제랑 함께 사용해서 두 약물의 긍정적 효과가 고루 나타나게 한다라고 했어. 자, 로자탄 여기 있죠? 로자탄의 장점이 뭐야? 얘는 이렇게 엔조텐신2 수용체랑 베타1 수용체를 활성화되는 걸 억제해줘. 그리고 티아지드계 이뇨제는 어떻게 한다?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야 되고 그래야 장점만 쓰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단점은 안 나타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부작용은 뭐야? 뇌혈관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1, 2, 3번 중에 하나겠지. 가해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부작용 없이 어떻게 한다? 뭐를 억제해? 아까 여기 활성화를 억제한다 그랬으니까 베타1 수용체 활성화를 억제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체내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없애주고 혈관 저항값을 감소한다는 게 뭔 얘기야? 혈관 저항값을 감소한다는 얘기는 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죠. 티아지드계 이뇨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 확장을 혈관 저항값 감소로 바꿔고 있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애초에 어디 나와 있었다? 1문단에 나와 있었다. 그치? 그래서 애초에 정의 작업을 잘 해놨어야 얘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었다. 17번의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A와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거 지금 표시 안 돼 있는데 다 앞지 보고 17번은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비문학하고 문학 넘어가 볼게요.